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많은 이들의 노년과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한 분들과 고통 속에 작별을 고한 분들 사이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대부분은 중년, 특히 40대 초반쯤부터 실천하기 시작한 한 가지 습관, 바로 일상 속 리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말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던가요?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아온 분들,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의 리듬과 생활을 지켜온 분들이 훨씬 더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나 고강도의 운동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걷고 소식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한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윤성만 어르신, 68세까지 대장장이로 일하며 손으로 생계를 이어가셨던 분이었는데 새벽이 되면 늘 작은 공원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점심은 언제나 소박했고 식사량도 늘 일정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운동기구 없이도 말년까지 정정하셨습니다. 반대로 정기훈 씨는 대기업 부사장을 지내셨고 건강관리에만 수천만 원을 쏟아부으신 분이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 고급 검진, 유기농 식단까지. 그러나 정작 70대 초반부터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병원 신세를 지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결국 생활의 리듬에서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한 거창한 결심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작고 단순한 실천이었습니다. 또 한 분, 오한수 어르신은 평생 산악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오자 그 강인했던 체력도 무너졌고 그동안 건강에 투자했던 시간이 너무 허무하다고 토로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면 이정자 할머님은 운동기구도 없고 건강식품도 모르셨지만 매일 손바느질로 손끝을 움직이고 자기 전엔 창을 열고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몸이 다 알아요. 내가 편하게 해주면 몸도 고맙다고 반응해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소식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도 같았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분명하고 식사는 항상 적절하게, 건강보조제나 약에 의지하기보다 직접 몸을 쓰는 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봉래 할머님은 심장수술을 받고도 20년 넘게 하루 3번 명상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내 안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쌓이면 몸도 마음도 조용해져요. 또 박혜분 할머님은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팔을 위로 쭉 뻗으며 하루를 여는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여준 삶은 하나같이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식사의 절제. 항상 적당히, 절대 과식하지 않는 것. 대부분은 바쁜 공기와 단순한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암 3기를 극복하고 7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조남순 할머님의 사례도 잊히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생강차 한 잔과 15분 걷기, 그리고 책 한 장 소리 내어 읽기. 그 루틴 하나가 그녀의 삶을 붙들어줬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의 속도였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고 실제로 식사를 20분 이상 여유 있게 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7에서 9년 더 길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건강은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저 매일을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쌓인 평범한 습관들이 결국 평범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한 달 전 조용히 눈을 감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임금자 할머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참 고마운 삶을 살았어요. 크게 가진 건 없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그 짧은 말은 제게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수많은 이야기들은 단 하루 만에 삶을 바꾸는 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을 담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부터라도 아주 작게 천천히 오늘이라는 하루부터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는 너무 배부르지 않게 될 수 있다면 천천히 씹으며 드세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숫자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과의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감사로 단단해지고 행복은 멀리서 기다리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내가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8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분들께서 그 누구보다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짜 건강한 삶이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의미로 채우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는 나의 존재에 감사하며 내 삶의 고기를 끄덕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잘 살아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90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던 조경훈 어르신이었죠.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경쟁하듯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봄볕 드는 들길을 느긋하게 걷는 산책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내 걸음에 집중하면 삶이 참 다정해지더군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작지만 따뜻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배우고 때론 스스로도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저와 함께 시간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장면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후회 없는 노년이라는 주제로 삶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지혜와 실천법을 더 깊고 더 풍부한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 고마운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 한 줄의 생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